여수 지역 난개발 논란의 불씨가 됐던 돌산읍 소미산 개발 사업이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겠다던 여수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건데 난개발 근절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수시가 업체의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이 전남 동부권에서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 속에 매개충의 활동도 더 왕성해져 당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영호남 철도망의 전철화를 앞두고 순천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현재 노선이 유지될 경우 거주 환경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 등 가격 왜곡 현상에 이면에 잘못된 통계 수치가 있었습니다. 침체된 지역시장이 활기를 띈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가 중복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 잘못된 개발 허가는 모두 취소하겠다던 여수시의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돌산읍 소미산의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로 2달 전 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장 실행할 것처럼 보였던 여수시가 아직까지도 차일피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업체 측의 불이익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동백나무 숲을 조성한다며 소미산에 개설된 10m 폭의 불법 도로. 지난해 예술랜드가 이 불법 도로를 통해 관광 개발을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여수시는 오히려 해당 개발을 지원하던 정황이 드러나 의혹과 파장이 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소득 사업한다고 3,000평 땅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주어서 이루어진 걸로 예상됩니다. 경미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월 초 여수시는 사건을 촉발한 동백나무 숲 조성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예술랜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데 시 자체 자문 결과에서도 7곳 중 6곳의 법률사무소에서 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수시는 청문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사유 중 하나는 업체가 겪을 경제적 불이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허가 취소를 두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취소로 인한 업체 측의 경제적 손해도 고려 대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난개발 저지에 대한 여수시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시가 업체의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수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난개발에 경정을 울리고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수시는 허가 취소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난개발 조사의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된 소나무가 17,000여 그루에 이르고 있는데 당국이 소나무 제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율천면의 한 야산입니다. 울창한 산속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에 감염된 겁니다.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면서 소나무 조직 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해충입니다. 현재 도내 소나무 제선충병은 11개 시군 지역에서 발생됐으며 감염목만 17,000여 그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감염목 가운데 98%가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소나무 제선충병은 타지에서 유입된 폐목재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남 쪽에서 넘어온 폐목재에 의해서 최초로 동부권에 유입이 됐습니다. 폐목재 어떤 상태로 들어오냐면요. 솔수염 하늘소가 알을 산란했을 때 우하하기 직전에 들어온 거죠.
한번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주변 소나무까지 빠르게 감염시킵니다. 특히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시기까지 늘어나면서 완전 방제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잡을 수 있는 첩경은 철저한 그 본수를 잡아내는 거하고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최근 GPS와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제 방법까지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누락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지도상에 모든 죽은 나무에 대해서 QR코드를 찍기 때문에 웹상에서 내가 조사를 하더라도 이 나무가 이미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이제 전남 동부 지역을 넘어 전남 지역 전역으로 추가 확산까지 우려되면서 긴급 방제에 나선 산림당국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향대 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병원 방문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가족의 간병을 위해 순천향대 병원을 방문한 A씨가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타 지역 확진자가 여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광주와 부산 지역 확진자가 지난주 여수에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밀접 접촉자 10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건소는 안전문자 등을 확인한 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장됩니다. 방역 당국은 경기와 강원에서 AI가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 중이고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항원도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며 방역 기간을 늘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1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이후에는 진정된 상태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다음 달 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발길이 국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박진권 위원장과 강정희 의원,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등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행안위원장, 소병철 의원 등에게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위원장 등은 면담에서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여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대표 등도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2명의 동의를 받아 오늘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정부 지원 실무위원회 구성과 조직위원회 구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은 물론 박람회 실행과 사후 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광주전남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여수, 순천, 광양시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과 경남 서부 4개 시군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9월 양지자체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연결과 지리산 남해안권 관광 개발, 석유 철강 산업과 항공산업 연계 등에 공감하고 협력사업 공동 발굴에 합의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24대 의원 40명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회원사들이 투표를 통해 일반 의원 35명과 특별의원 5명을 선출했으며 내일 당선자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뽑힌 40명의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상임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도심을 관통하는 순천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운행 횟수가 늘고 고압 구조물이 들어서면 거주 환경에 큰 타격이 입는다는 건데 오늘 허석시장이 직접 나서 이대로는 진행시킬 수 없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주역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 지난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던 광주 순천 구간이 전철화됩니다.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1조 7,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개통이 되면 광주 부산 구간은 5시간에서 2시간대로 단축돼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순천 구간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정부 계획대로 기존 노선을 따라 전철화가 되면 도심 관통으로 교통, 소음, 안전 문제가 야기된다고 반발합니다. 높이 7m의 고압 전철 구조물도 설치돼 생태도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철도 운행 횟수 증가, 고속전철 구조물 설치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철도망 영향권에 있는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교통 문제를 풀고 기존 노선은 정원이나 도시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경전선의 우회 노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교역이나 별량에서 시외곽 서면으로 노선을 변경해 전라선에 연결한다는 겁니다. 순천 도심 구간을 지중화하는 안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경전선 시내 구간 지중화나 기존 철도 노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전남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남북권 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경전선 전철화.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이 재결정될 수 있을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를 중복 집계한 통계 자료를 내놔서 말썽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시장이 활기를 띈 것처럼 시장 여건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정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 통계입니다. 목포 지역 거래량은 1년 새 70% 넘게 뛰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유례 없는 거래 활황이었다는 건데 이상하게도 시세는 24개월 연속 꺾였습니다. 같은 기관의 통계가 냉탕 온탕을 오간 이유는 거래량 중복 집계였습니다. 4년 전 분양된 한 아파트가 서류상 오류를 고쳐 분양계약 건수를 재신고했는데 수천 건이 지난해 거래량으로 다시 잡힌 겁니다. 최소한 2,000건 이상은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는. 결국 2020년 거래량 3건 중 1건은 단지 한 곳에서 수년 전 체결된 유령 계약인 셈인데 실제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책임기관인 부동산원은 지자체 자료를 취합할 뿐이라며 수치를 고칠 방법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인지를 했다라고 해도 일단 신고를 받는 또 입력을 하는 주체 자체가 지자체인데 문제는 이 통계가 일반 시민들의 주택 매매는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도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인데도 거래가 많이 된 걸로 착오가 생기면은 소비자들은 경기가 좋다, 경기가 거래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매매 포인트, 사고 팔고 하는 시점을 망설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원에서 생산한 자료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특기사항 같은 것들은 왜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지 정책도 실수하지 않고. 허술한 집계 방식과 공공기관의 나몰라라식 태도에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광양시 진상면 황중리 한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6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의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9,900여 명으로 1인당 60만 원씩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마을별로 지정된 배부일에 맞춰 농협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와 농어민 단체는 오늘 협약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오는 6월 말까지 공익수당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봉화산 업동저수지 일대에서 발견된 두꺼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유도 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 다양한 보전 대책을 추진해 생태계 지표종인 두꺼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시 또는 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만 전학 또는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시 지역 내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확대 시행은 시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38%, 중학생은 27% 인상됐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광양 지역 관광시설이 이번 주말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휴장했던 광양 와인동굴과 에코파크가 오는 27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